8월 달에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오로지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해준 그런 안보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북한도 올 4월 달 핵잠수함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필사의 결정적인 그러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지대학교 군사학과의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직을 또 맡고 있고요. 저는 주로 전쟁과 무기 그리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그러면 왜 우리 한국에게 그동안 거부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또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를 불허하던 것에서 전향적으로 이번에 우리에게 이를 승인해 줬느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1988년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승인받았죠. 물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이를 승인해 줬지만 미 의회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미 대통령의 이제 90일 동안의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이제 행정명령으로 일본은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왜 우리나라에게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주고 핵 재처리를 승인해줬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안보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 8월 미 국방부에서 대중국 상세 전략이자 4차 봉쇄 전략 중에 하나인 리플리케이터 전략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근데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이 리플리케이터 전략은 핵심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2030년경이 되면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의 부상은 미국에게 가장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미 2023년에 미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서 미 국방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꼽자면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작년 8월 달에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 중국 현지의 상황을 좀 보니까 이제 배를 건조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는 일반 민간 선박 수주를 안 받더라고요. 오로지 군함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의 부상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해군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이나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이 2030년께는 미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이 리플리케이터의 리플리케이트가 영어로는 복제하다, 복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중국의 해군력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무인 전력들을, 소모성 무인 전력들을 전선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이비시 고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일종의 유령 함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인 수상정 USV라고 하고 UUV라고 하는 이제 무인 잠수정,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드론이나 로봇 등을 활용하고 이제 항모도 무인 항모 전단을 꾸미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리플리케이터 전략의 일환이었는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사실상 가장 최기 지역에 있는,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한국이 가장 일선에서 이러한 대중국 봉쇄 전략과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어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승인해준 그런 안보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두드러졌던 게 바로 이제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리쇼어링 정책은 한마디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다시 본국으로 회귀시키는 정책을 뜻하는데,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이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외치면서 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의 리쇼어링 정책이 조금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리쇼어링 정책은 비단 자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전략산업이나 그러한 어떤 기업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그래서 올 4월 달에는 대만의 TSMC가 미국으로 또 공장을 이전했고, 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그다음에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등등 미국 현지로 이전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핵심은 조선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1940년대부터 존스 액트라고 하는 법령을 통해서 자국 이제 해역에는 미국 본토에서 건조된 함정만을 취역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근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의 조선업은 그런 독자적인 정부의 보호 정책 속에 육성 발전을 해올 수 있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자생적인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고자 이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선정하였고, 그래서 마스가라고 하는 결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고는 당근을 주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켜 달라는데 좀 일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제 사업가 출신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가적인 기질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되는 그 핵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를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거거든요. 핵 연료를 우리가 사야 돼요.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도 무상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4척을 건조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필리조선소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한 상황인데, 하나오션이 50억 불 대미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한국이 조금 더 투자를 해달라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런 설비 투자며 관련된 비용도 한국이 떠안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핵추진 잠수함 아마 이제 유총토급 정도의 4척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 4척의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그걸 또 사가라는 거거든요. 또 핵추진 잠수함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돈과 직접적으로 열부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나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실속 있는 장사를 했다, 우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시간이 설령 오래 걸리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4척을 다 우리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이고, 만약에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선미 후한, 즉 선도함 1, 2번 함은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고 3, 4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선미 후한 전략을 우리가 구사한다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적절한 균형점, 그런 밸런스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제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4척 모두 미국에서 건조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이 또 열렸고,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는 또 SCM, 그래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각종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세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제가 이 보도를 외신을 통해서 접했는데, 당시에 이제 언론의 기자분들조차도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좀 구분을 못 하셨어요. 자, 핵 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의 원자로를 기반으로 그걸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핵 잠수함 내지는 핵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수함의 SLBM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수함용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서 서브마린 런치드 밸러스틱 미슬이라고 하는데, 이 잠수함용 탄도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탄두를 실었을 때, 이걸 우리가 잠수함에 탑재를 했을 때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을 이제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핵탄두를 무기화해서 실은 게 아니라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죠. 최근에 페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방문을 해서 우리 안구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회의를 했는데, 미국의 전쟁부, 그래서 과거에는 DOD라고 했는데 지금은 DOW, 그래서 디파트먼트 오브 워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한미 정부 당국이 잘 협조를 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 내지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하는, 그래서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핵무기를 공식 보유한 나라 5개 국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와 영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국이긴 하지만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오커스 회원국인
호주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브라질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도 올 4월 달 이제 물론 디젤 엔진 기반이긴 하지만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어서 운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북한도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도 10번째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음으로써 핵추진 잠수함 건조 보유를 추진 중인데,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과제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나 미 국방장관의 어떤 의지나 협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 행정부에도 에너지부라든가 미 국무부의 또 그런 관련 검토와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이제 NPT나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러한 원자료를 통한 핵 연료를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 또 IAEA의 사찰을 받아야 되는 등, 그리고 또 국제사회, 즉 이제 주변 국가들만 보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의 일종의 견제와 어떤 시기 질투,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들인데, 그러니까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뭐 최근에 이러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또 건조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리고 또 필리 조선소는 수상함만 건조했기 때문에 잠수함에 대한 건조 설비를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설비 투자도 결국 우리 한국 기업인 하나오션이 50억 불 대미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설비를 갖추는데도 또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필리 조선소에서 하든 미국의 조선소에서 하든 저는 우리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 저는 그만큼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우리의 물론 30년 동안 오랜 수건이기도 하였지만 반드시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한 성과와 실적을 이제 우려의 시각만이 아니라 좀 폄하하시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최소 10년에서 15년,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 2022년 제가 그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항모 도입을 하더라도, 오늘 딱 경항모 도입을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그때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KF-21 전투기도 국산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어서 이제는 만으로 27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 KF-21 전투기도 아직도 개발 중이라는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새로운 전기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야겠지만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필사의 결정적인 그러한 전략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이다. 그리고 사실 핵추진 잠수함의 원료로 사용하는 핵 연료를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 재처리하는 것도 이번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커요. 사실 우라늄 농축과 핵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은 사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핵 무장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